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순회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남에서 출발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개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근수 기자,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투표가 치러지는 30개 투표소 가운데 23곳은 개표가 마무리됐지만 나머지 7곳의 개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중간 집계 결과는 나왔습니다. 23곳의 득표율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61.3%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2위는 23.3%인 손학규 후보, 3위는 15.4%를 얻은 박주선 후보입니다. 최종 개표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국민의당 경선 투표는 광주와 전남, 제주의 30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투표 중간에 열린 후보 연설회에서는 세 후보가 저마다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호남의 역사를 누가 쓰고 호남 중심의 정권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국난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시 준비된 선장을 불러주십시오. 미래에 도전하겠습니다. 이 담대한 도전의 적임자 과연 누굽니까? 비가 오는 궂은 날씨 탓에 참여가 저조하지 않을까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노심초사했지만 오전에만 2만 명이 넘게 투표하는 등 예상 외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또 컴퓨터 메인 서버의 오작동으로 일부 현장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1-20분 늦게 시작되면서 참가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1차 순회 경선을 마친 국민의당은 내일은 전북 지역 순회 경선을 치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경선 현장에서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권 ARS 투표를 내일까지 진행한 뒤 모레 광주에서 결과를 공개합니다. ARS 투표에 참여할 호남권 선거인단은 27만여 명으로 이 투표 결과에 따라 민주당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권형 순회 경선의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남 순회 경선은 모레 광주여대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공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무려 참사 1,075일 만인데요. 3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 단 나흘 만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세월호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 밑부분을 드러낸 채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 위에 놓여 있습니다. 소조기에 끝내야 했던 가장 까다로운 핵심 공정을 오늘 새벽 4시 10분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선미 램프 발견 등 돌발 변수 발생으로 작업이 크게 지연되는 등 힘든 과정을 겪었으나 먹구름 가득 낀 맹골수로의 파도는 어제보다 거칠어졌고 빗방울도 떨어졌습니다. 반잠수식 선박의 세월호 거치가 끝났다는 소식에 이른 아침부터 세월호 가족들도 인양 현장을 찾았습니다. 모습을 거의 드러낸 세월호 선체를 사진으로 남기고 오늘의 진행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3년 동안 안 됐던 선체 인양이 단 나흘 만에 빠르게 진행된 모습을 안도감과 허탈감 속에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를 진짜 3년 동안 도대체 이 정부는 인양에 대해서 의지가 있었던가 의문스럽고 지금 생각은 그래요. 못한 게 아니고 이건 안 한 거다. 향후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이 완전 부양하면 선내에 갇힌 바닷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잔존유 유출과 함께 유류품이 유실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목포 신항으로 이동할 준비가 끝나기까지 사흘에서 최대 닷새가량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세월호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3년 전에 이어 또다시 동거차도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이제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동거차도 주민 100여 명의 밥줄인 미역 양식장. 어제 이미 세월호에서 나온 잔존유가 덮쳤습니다. 소조기가 끝나고 물살이 빨라지면서 어제처럼 기름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입니다. 올해 미역 농사는 끝났습니다.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건 과연 또 이 3년 전 그는 또 이 재앙 아닌 재앙이 이렇게
닥치는구나.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에 거치될 때까지 보상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던 동거차도 주민들. 오늘 새벽 공정이 마무리되자 공식적으로 정부, 인양회사와 함께 피해 보상 문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판매했던 판매량이라든가 그 준비를 해놓는 걸 해야만이 그것 자체에 대한 입증을 갖다가 최대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어민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라는데 아름아름 판매되는 미역 양이 상당해 금융거래 내역이나 영수증 등을 내놓기도 힘듭니다. 참사 이후 좋지 않던 작황이 올해 겨우 회복됐는데 과거의 수확량을 기준 삼는 것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분들이 양식하는 양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부 합쳐와야 얼마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뭘 가져라 해서 또 이분 되게 나오니까. 상하이셀비지가 1억 불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미 3년 전 기름 유출 때 피해의 20%도 채 보상받지 못한 어민들을 납득시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상하이셀비지는 보험사 측 손해사정이니 늦어도 모레 전까지 현장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5.18 민주광장에서 제20차 촛불 집회를 열고 3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세월호 선체를 철저히 조사해 정확한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운동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하루빨리 구속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또다시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건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10여 명의 수사 정보를 지인들에게 유출한 48살 이모 씨를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정보를 유출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남 지역의 사교육비 지출 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학생 1명에 한 달 35만 원 선이지만 전국 최저 수준인 전남은 16만 2천 원으로 서울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사교육 참여율도 서울의 경우 73.7%에 이르는 반면 전남은 54.9%로 역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전라남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세부 계획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농수산 분야에서는 신품종 개발과 농산물 재배 방식 개선 등이, 재해 분야에서는 물관리 취약성 평가와 자연재해 위험도 조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폭염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